지난번 1차 자담회에 이어서 2차 자담회 자장을 맡은 울산매일 UTV 뉴스룸 김진영 국장입니다. 1차 자담회에서는 피지컬 AI 시대에 대한민국 제조업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더 좁혀서 가장 우리 울산다운 이야기, 제조 AX가 울산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굉장히 어렵게 모신 세 분의 패널을 여기 모셨습니다. 오늘 어렵게 모신 세 분을 두고 AX에 대해 이야기를 또 오늘 어렵게 해야 되는데, 사실 오기 전에 이와 관련된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부산, 울산, 경남의 기업들 한 513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스마트 제조, AI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태를 분석한 기사가 하나 났는데, AI 부분 제조업의 공장의 기술력을 도입한 63%의 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AI 시스템이나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에러가 났을 경우에 전문 기술력이 와가지고 이걸 고쳐줄 때까지는 완전히 마비되어 있다. 이게 참 답답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조 현장하고의 괴리가 좀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 자담의 메인 주제입니다. 피지컬 AI 시대에 제조 AX가 울산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가? 그래서 오프닝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게, 현재 울산 제조업 AX 수준이 전체적으로 한 10점 만점으로 준다면 몇 점 정도로 볼 수 있는가? 저는 한 4점 정도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격차가 굉장히 크다. 대기업의 경우는 실제로 여러 가지 AI 기술도 개발하고 있고 실증을 위한 검증까지 여러 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 정도 된다고 보는데, 반면에 중소기업 레벨만 내려가면 1.2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이고 인력도 없고 자금도 부족하고, 많은 부분에서 AI가 낯설고 두려운 게 중소기업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한 4점 정도. 언뜻 드는 생각이 4점하고 이제 10점까지 간극이 6점 아닙니까? 요즘 생각이 그러면 그 간극 6점을 채우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피지컬 AI 측면에서만 본다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제일 앞서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10점 만점까지 가는 데는 어쩌면 5년 이내일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모두 이루어집니다. AI뿐만이 아니라 피지컬 AI 단계까지 완전히 도입이 되려고 그러면 거기는 10년 이상의 시간, 어쩌면 20년 가까운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 확실히 좀 일반적인 생각하고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몇 점 정도 보십니까? 저는 한 5점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AI 도입이 아직 초기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일부 산업에서는 성과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울산 제조업 전체로는 아직 확산되지 않은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조선 산업은 품질 검사나 생산 자동화 그리고 로봇 활용처럼 AI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현장 조용히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석유화학이나 비철 금속 같은 공정 산업은 원료 특성이라든지 이제 공정 조건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이 작은 변화가 품질이나 설비, 안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울산제조업의 일부 산업은 매우 앞서가고 있지만 저희 같은 공정산업이나 협력사까지 확산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시도가 필요한 단계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조 현장에서 좀 떨어져 있으신 분은 4점을 주시는데 현장에 계신 분은 1점을 더 줬거든요. 오히려 현장에서 그 체감하는 거는 오히려 좀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차이는 어디서 생긴다고 보십니까? 큰 점수 차이는 아닌데요. 조립 라인 같은 경우들은 충분히 피지컬 AI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 이런 쪽, 그래서 반반 정도로 봐서 한 5점 정도 준 것 같습니다. 우리 박전영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26년 기준으로 한 5점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5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1점이 될까 할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5점 정도 수준으로 올랐다는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대기업들은 이제 실행 단계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중소기업은 한 2에서 3 수준? 천만 다행인 것은 뭐냐면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AIX를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대부분 중소기업 대표님들도 야,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인식 변화는 9점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관점은 이제 공급기업의 영향 관점입니다.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기술을 이제 실제 현장에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공급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급기업 수준도 예전보다는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공급기업 수준도 한 5점 정도 보고 있고요. 정책과 또 교육도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AI 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을 수립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이걸 잘 운영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유지하고 이 관련된 인프라나 표준도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장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 분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게 울산의 제조업의 어떤 AI의 변화 속도가 생각보다는 제자리 걸음도 아니고 앞으로 가고 있다는 데서 굉장히 희망적이다 봐지는데, 그렇다면 울산 제조 AX의 현주소는 어떤 것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울산 대기업의 AX 수준은 업종에 따라서 속도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조선 같은 조립 가공용 산업은 이미 그 생산성과 품질, 납기 경쟁력을 높이면서 글로벌 경쟁 우위로도 이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반면에 이제 석유화학이나 장치 공정형 산업은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모델만 적용해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공정 데이터와 현장 노하우를 결합해서 설비와 센서, 실제 운영 환경까지 반복적으로 좀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더 많은 데이터 축적과 현장이 필요한 단계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박정현 대표님한테 묻고 싶은 게, 예를 들어 지금 현장에서 직접 피지컬 AI 솔루션을 가지고 이걸 구축해가지고 뭔가를 적용하려고 하는 쪽이잖아요. 그죠? 지역의 제조기업들이 AI 솔루션을 찾을 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번도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실제 사례는 뭐가 있을까? 특히 이제 우리 현장과 똑같은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사례가 있냐, 이런 것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좀 어느 정도 이런 것을 경험한 기업들은 이제 기술적 경험을 해봤는데 결국 회사는 매출이 올라가고 이익이 나야 되는 게 그렇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매출을 더 올리고 이익을 더 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많이 하십니다. 여기에 관련된 레퍼런스 사례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전략 로드맵을 기업들이 짜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어느 때 우리는 어떻게 엑스런을 하겠다 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대규모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 확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지? 기업들이 이제 각각 수준에 맞춰서. 자금 확보가 안 되면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교수님께서 산업 AI 추진단 단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공과 학계에서 정책적 진단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네 가지 지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제조 데이터를 얼마나 구조화했는가. 지금 이제 AI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공정이나 공정 제어나 품질 관리, 안전 관리 이런 쪽에 실제로 얼마나 적용되어서 효과를 보고 있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지표가 돼야 되고요. 대기업이나 앵커 기업에서 개발된 기술이 얼마나 협력사나 중소기업에 확산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세 번째 척도가 될 거고요. 네 번째는 이게 산업 대전환까지 가려고 하면 각 개별 기업에서 실제 현장 엔지니어가 AI 기술을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지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고 조금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고,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아직 멀었습니다. 울산에 AI를 도입해가지고 기술력을 찾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할 때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 지금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저희들이 중앙정부나 시에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지원 사업을 포함을 해서 스스로 기술을 적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민선국이 울산시 정부가 지향하는 게 AI를 주도하는 도시거든요. 맞습니다. 대기업들이 각자 방식으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들, 1, 2차 협력사나 지역 중소기업 생태계로 전이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좀 의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전혀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그 확산의 정책은 저는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탑다운 방식입니다. 대기업에서 개발되고 검증된 기술을 협력사하고 중소기업에게 확산하는 체계, 방침들을 정해야 된다. 다행인 것은 지금 현재 많은 앵커 기업들이 협력사들이 없으면 생산을 못하는 구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실증된 기술들은 협력사를 통해서 좀 전파가 될 거고요. 다만 이제 협력사에 끼지 못한 이제 중소기업들에게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문제가 하나 남아있긴 한데요. 어쨌든 다음 방법은 이제 바텀업 방식입니다. 실제 필요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은 장벽이 너무 높거든요. 이 장벽을 최대한 공공의 목적으로 낮춰주자. 이것이 이제 공용 플랫폼입니다. 피지컬 AI나 이런 건 이제 끝단에 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궁극적인 기술은 학계와 대기업이 AI 선도기업이 모여서 개발을 해서 또는 탑다운 방식으로 전파를 하되, 장벽이 낮은 기술들은 스스로
인터엑스와 같은 공급 기업들이 이런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장 기업에서 느끼는 이 속도나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는가 이런 데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뭐 제 생각도 아직은 개별 기업에서 이렇게 성과가 좀 나오고 있는 단계지 뭐 협력사나 중소기업까지 충분히 확산됐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기업은 이제 데이터나 전문 인력, 투자 기반을 갖추고 있어서 AI를 현장에 조금씩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협력사나 중소기업은 아직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거나 설비와 시스템이 이렇게 서로 좀 달라서 연동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투자비나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대기업에서 이렇게 성과를 낸 기술이라도 공정이나 이렇게 설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협력사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룡의 플랫폼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느낌이 좀 들거든요. 현장과 가장 밀접해 있는 그 대표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들이 표준화돼야 되고 무엇이 있어야지 확산이 될 건가를 녹화해보고 지금 실험해보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게 과도기를 최소화시키면서 로스를 줄이면서 확산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도 굉장히 좋긴 한데 중소기업 사정은 완전 다른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표준화된 플랫폼 체계가 더 개발돼야 되고 확장이 더 돼야 되는 케이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대비 되면 확산되는 데는 굉장히 빠르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이 부분이 제조기업들에게 필요하다, 공감도 있고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거 있는데 여기서 좀 짚어보고 싶은 게 병목 현상을 일으키거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 비용적인 부분이 전부 다인가? 아니면 데이터 표준이라든지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초기 투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표준화가 안 되는 것이 표준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조 쪽에 쉽게 사용하는 AI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령적으로 영업 쪽에 관련된 거라든지 원가 쪽에 관련된 거라든지 구매 쪽에 관련된 거라든지 누구나 표준적으로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조차도 지금 학습이 안 되고 활용을 못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제조 쪽에 관련된 퍼블릭 날리지가 있습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퍼블릭 날리지가 있는데 그런 것만이라도 잘 AI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중소기업에 쓰게 만들어주면 굉장히 빠르게 우리 챗 GPT 활용하듯이 제조 전문 GPT를 활용해서 빠르게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시중 투자도 좀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곁들여지면 제조업에 있는 특화된 것들도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협력사들이 갖고 있는 AX의 수준, 이게 결국 대기업의 경쟁력과도 직결이 되는데 그렇다면 공급망 전체의 AX를 위해서 울산의 대기업이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 대기업의 가장 현실적인 역할은 그 현장의 문제를 구체적인 AI 과제로 만들어서 실증과 확산까지 연결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래안의 원료 배합 시스템을 예로 들면 해외 여러 산지에서 들어오는 이 고래안의 원료들은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는 현장 엔지니어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배합비를 결정해 왔습니다. 저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드론과 레이더로 원료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AI가 약 6,000가지의 배합 가능성을 분석해서 최적의 배합비를 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협력사까지 확산하려면 기업마다 다른 데이터 형식을 맞추는 작업이 좀 필요하고 핵심 공정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데이터 표준이나 보안 기준도 함께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과 인프라 한계에 부딪혀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도화된 AI 이런 부분들을 중소기업들이 도입을 해서 자기들을 나름대로의 돌파구를 찾으려면 공공의 영역에서 뭔가를 깔아줘야 되거든요. 공용 실행 환경 또는 공용 플랫폼을 까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 비밀이 들어있지 않은 데이터들을 내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 데이터들을 우리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제조 안심구역 또는 안심 데이터 구역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들도 ERP라든가 이런 자기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공급기업의 도움을 좀 받아서 기초적으로 할 수 있게 환경을 깔아주는 겁니다. AI 기술은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작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큰 AI 모델을 다루지 않더라도 있는 모델을 가지고 자기 회사에 필요한 부분만 해서 만들 수 있고요. 단순하게는 뭐 챗봇부터 시작해서 파일럿, 좀 더 나가서 에이전트 AI 이런 식으로 자기 환경에 맞게끔 조금 수정해 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프라 중에서 GPU입니다.
개별 기업이 구축할 비용이 안 되거든요. 다행히도 이제 우리는 SK AWS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되고 있는 중이니까 그거를 좀 공공의 목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설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I를 도입했더니 실제로 효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성과 검증 체계, 이거를 조금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쭉 말씀을 드리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중국 같은 나라가 AI가 선도적으로 팍 치고 나가는 이유가 있구나. 국가 주도형이라는 게 특히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울산 제조 AI의 확산을 막는 가장 결정적인 단 하나의 어떤 요인. 쉽게 말하면 데이터는 기업에 있고 AI 기술은 대학하고 AI 선도 기업에 있고 이 기술이 정말로 필요한 거는 중소기업인데 확산이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조건은 굉장히 좋거든요, 울산이. 그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이것들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거버넌스와 실행 체계다. 이거를 울산 산업 AX 넥서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데이터, 기술, 인력, 확산까지 하나의 통합적인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주도적인 거는 역시 시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가장 큰 종목은 대기업과 협력사를 연결할 좀 프로토콜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또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 때문에 기본 시스템조차 충분히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AI를 적용하고 확산할 기반조차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문 인력 부족도 문제고요. 울산에서는 제조 공정하고 데이터를 함께 이해하는 전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이렇게 확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대기업과 협력사를 연결할 공통 데이터 표준이라든지 보안 기준을 마련을 하고 중소기업의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이나 AI 전문 인력 양성도 함께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역시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인력 부분들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시는 공감 많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울산의 AI와 관련된 기술력을 충분히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가? 현장 관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AI를 도입해서 어떤 결과가 낼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양질의 데이터 이거 확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전문 인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계 나가봐도 한국에서 조선을 가장 잘 만드는데 울산, 자동차를 가장 잘 만드는데 울산, 이런 것들이 전 세계가 다 아는 모습이거든요. 정책 자체도 이제 울산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해야지만 진정한 이제 글로벌적인 이게 AX 전문 제주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울산형 제조 AX 생태계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가?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미포 3단의 AX 실증 3단, 그리고 온산 3단의 제조 AI 역량을 하나의 어떤 생태계로 연결하려면 어떤 거버넌스 그리고 협력 구조가 필요한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실천적이고 실행적인 거버넌스여야 된다. 미포 산단이나 온산 산단에서는 이미 데이터도 충분히 있고요. 실증 환경이 완전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개발부터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드는 과정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 실제 공정, 품질, 안전에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AI 선도 기업들, 이들의 연구 역량도 우리가 같이 불러와야 되고요. 또 과기원의 연구 역량을 좀 불러와야 되고 우리 인터엑스와 같은 공급 기업들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공동의 실행형 거버넌스를 조금 만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우리는 또 보안을 어떻게 좀 지켜낼 것이냐, 실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성과 지표가 우리가 국가 산단에 지정되어 있고 실증 단지에 지정되어 있다. 이거는 형식적인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게 지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같이 개발해야 될 공통의 프로젝트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산단 차원에서 해볼 수 있는 공동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같이 추진해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간적 연결로만 보지 말고 이 안에서 데이터, 공동의 과제, 실증, 성과 관리까지 하나를 좀 다 묶을 수 있는 연결 체계, 이거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울산은 그런 모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효율적으로 연결만 잘 해서 잘 운영을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을 제외하고는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현장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새로운 이렇게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는 정부와 대학, 기업이 각자 역할을 명확히 실행하는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정부는 미포 산단과 온산 산단을 연결하는 총괄 창구 역할을 하면서 실증구역 지정이나 규제 검토, 재정 지원까지 함께 연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니스트는 기술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을 하고 대기업은 실제 현장의 문제와 실증 공간을 제공해서 지역 AI 기업과 협력사는 그에 맞는 기술을 개발해서 적용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미포 산단과 온산 산단을 연결한다는 것은 미포의 실증 인프라와
온산의 공정 경험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서 울산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도입해가지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소장님이 짚어주시는 문제는 좀 현실적인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기술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공급기업 입장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오픈 거버넌스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지를 전 세계적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 울산뿐만 아니고 국내 글로벌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서로 디스커션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약간 중간에 내려오게 되면은 저희가 만든 기술들을 실증 테스트하는데 울산을 넘어서서 전 세계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깔아줘야지만 실제적인 AI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 현장과 유사한 라인이나 또는 이제 가상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실제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또 그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울산은 AI 데이터 센터부터 해서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 인프라를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메가 샌드박스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AI의 실증 단계를 가장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시가 울산인데 이 울산에 그런 걸 적용하려면 사실은 메가 샌드박스 같은 모두 다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현장에서 가장 먼저 이 바뀌어야 할 제도, 규제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크게 데이터 측면이 있고 다음은 실증 측면이 있습니다. 데이터에는 기업의 노하우가 들어있고 또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반출이 되었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안심 구역이 먼저 설정이 돼야 됩니다. 실증 쪽은 더 심각합니다. 자율주행차로 예를 들면 제일 쉬울 겁니다. 자율주행차를 가져와서 우리 실증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실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고 운행하는 게 이미 법의 위반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조 산업에 우리가 무언가를 실증을 해보려고 할 때 안전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 절차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다 비어 있습니다. 근데 울산 지역의 산업의 특징은 엄청 크고 무겁고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인 실증은 산업 현장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큰 기업에서 공장을 멈춘 상태에서 실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실증할 수 있는 실제 환경과 유사한 환경들을 구축해 놓고 거기에서는 안전 책임이나 법에 저촉 없이 마음껏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실증 특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안심구역과 실증 특구 지정이 굉장히 필요하다. 고려인 같은 경우에는 공정을 멈춘다는 건 뭐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습니까? 제조 공정의 데이터는 단순한 생산 정보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기술의 이제 핵심 기술, 그다음에 생산 조건, 설비의 운영 방식, 그다음에 숙련자의 노하우까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보안 문제도 함께 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어디까지 공개를 할 수 있는지, 협력사나 AI 기업은 어느 범위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증에 참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울산형 메가 샌드박스에는 제조 데이터의 표준과 접근 관한, 보안 기준은 물론 실증 과정에서의 안전 요건이나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까지 미리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창고에서 일정한 조건만 충족이 되면 신속하게 현장 실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메가 샌드박스의 핵심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기업은 기술 유출이나 사고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협력사와 AI 기업은 명확한 기준 안에서 새로운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실증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규제까지 철폐되고 자유로운 실증 단계가 구현되는 가장 이상적인 도시를 만드는 거, 말은 참 쉬운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박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역시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가장 체감하실 수 있는 자리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규제 부분에 대해서. 규제 부분은 아직까지는 현장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걸림돌이라고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 사고만 안 생기면 뭐든 좀 해볼 수 있도록 좀 하자는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한 건 맞고요. 글로벌 최고 기업들한테 제공하는 기술들이 글로벌 최고 기술이 돼야지만 같이 어깨를 나란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글로벌 최고의 제조 AX 생태계를 만든다 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봐야지만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문 공급 기업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전문 공급 기업을 키우는 방식은 중국하고 미국 보면 딱 나옵니다. 대규모 투자입니다. 대규모 투자하지 않고서는 전문 기업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 투자의 주체는? 국가가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전문 투자 기관이 투자할 수도 있고, 하나 예를 들면 같은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중국에서 한 1,000억 정도 투자해주면 한국은 100억 투자 받으면
정말 많이 투자를 하던 겁니다. 투자 규모가 그 정도 차이 나다 보니까 공급 기업들이 뭔가를 해보려도 해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은 너무 좋거든요. 또 전문 인력 또 저를 말할 수 없는데 저희들도 이제 울산에 본사가 있고 울산에 있지만 거의 한 70% 인력이 서울에서 일하고 서울에서 일하는 이유가 인력을 거기서밖에 뽑을 수 없기 때문에 규제도 굉장히 중요하면 파격적인 인력 정책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 세 분의 말씀을 이야기 듣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규제라는 게 굉장히 걸림돌이 되지만 사실은 당장은 나의 일자리가 뺏긴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조 AX가 울산의 미래 일자리를 얼만큼 바꿀 것인가 이거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현장 엔지니어를 재교육하고 있는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 실제 지역 제조 현장에 극심한 인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부분인지 과연 그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AI가 도입돼서 대규모 고용 해고가 일어난 것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고 실제 제조 기업들은 오히려 고용이 늘어나거나 이런 현상이 현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감을 갖는가는 먼 미래에 이제 로봇이 모든 걸 다 대체하지 않겠냐 이런 불안감이잖아요. 학계나 기업계에서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 거는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잘 활용하는 사람이 활용 못하는 사람을 대체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빠르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젊은 세대들이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게 챗GPT를 비롯한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도 나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새로운 인력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기존의 인력을 AI를 잘 활용할 수 있게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바토스 아카데미아 같은 이제 프로그램이 대표적으로 재직자 전환 교육인데요. 우리 제조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재직자들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자기 기업의 문제를 들고 와서 박사급 전문 인력들과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그 문제를 실제로 AI를 가지고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라고 해서 PBL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노바토스 아카데미아는 그렇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반응은 대단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이 추가적으로 내는 제안은 우리 사장님도 좀 불러와서 이 교육을 좀 시켜달라. 결국은 우리 현 재직자의 직무 전환, 직무 고도화를 위한 AI 교육은 필요하다. 대기업 제조 현장에서는 베테랑 작업자들의 노하우를 디지털 자산화하는 과정 지금 한창 진행 중일 것인데 제조 AIX가 단순히 사람의 노동을 줄이는 기술인가 현장 엔지니어의 직무를 고부가가치로 만드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저는 제조 AX가 사람을 이렇게 대체하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사람과 기계의 역할을 다시 나누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적이거나 위험한 작업은 A나 로봇이 맡고 현장 작업자는 설비 상태와 이상 징후를 확인을 하면서 공정을 최적화하는 업무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AI는 숙련자의 노하우를 없애는 게 아니라 회사의 디지털 자산으로 축적을 해서 다음 세대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이라고 봅니다. 일자리가 분화되고 고도화됐을 경우에 현장에서 앞으로 제일 각광받을 만한 일자리 그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 과거의 현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은 현장을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OT를 잘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잘 하시는 분인데 앞으로는 이 AI를 가지고 잘 활용해서 성과를 잘 내는 사람이 굉장히 인기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AI를 어떻게 업무에 적용시켜서 이거 활용할 것인가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인사팀은 인사 정보 정리하고 레포트 작성하고 뭐 매월 마감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 일인데 요즘 새로운 인력들은 이걸 AI로 다 시켜라. 그냥 사람은 확인만 하고 이슈가 있는 거에 대해 의사결정만 내리게. 우리 산업 전체 사이즈를 어떻게 키울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울산의 산업 전체 사이즈를 그냥 고정시켜 놓고 AI를 밀어여게 되면 분명히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근데 산업 전체 사이즈를 키우면서 AI를 접목시키게 되면 어느 정도 사람이 많이 필요 없지만은 산업 전체 사이즈가 커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도 중요하지만은 기존 일자리도 고급화해서 전체적인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쪽에 우리가 집중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울산이 제가 생각할 때는 AI 부분에서 제조 혁신, AX 대전환 조금 먼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사실 하고 접근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분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울산이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많은 도시구나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울산이 AX 산업 선두주자 이런 것이 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울산이 잘 먹고 잘 사는 도시, 청년들이 모이는 도시 이런 것을 만드느냐 이게 과제거든요. 울산 청년들이 주역이 되는 제조 AX의 베스트 베드 이게 되기 위해서는 울산이 가장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지컬 AI가 울산의 미래를 바꿀 마지막 혁신 카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사실 피지컬 AI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넥스트 제조 같습니다. 전통적인 제조를 우리가 AX 첨단 제조와 어떻게 전환시키면서 인식 전환을 어떻게 시킬 거냐 중요하게 되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다시 제조, 다시 공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제조가 국가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거든요. 울산을 제조 첨단 AX 도시로 전환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인식 변화를 계속 캠페인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실제 사례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기업은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여기 허들 중에 하나가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을 첨단 제조 중소기업으로 체인지하는 모습들을 많이 만들어 보여주면 중소기업도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울산이 제조 AX 테스트베드가 되기에 가장 필요한 건 AX 전문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지역 기업의 현장과 채용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서 기술을 배우더라도 실제 제조 과제를 경험하지 못하면 현장형 인재로 성장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실제 과제를 제시하고 청년이 현장 프로젝트와 실증에 참여한 다음에 그 성과가 인턴십이나 채용,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AX 실증단지도 함께 조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피지컬 AI는 울산의 자동차나 조선, 석유와 비철금속 현장을 더 안전하고 지능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혁신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는 사람이 없는 공장이 아니라 숙련자의 경험과 청년의 디지털 역량이 결합돼 공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교육과 실증, 채용이 하나로 연결이 되고 이를 지원할 AX 연구단지가 마련이 돼야 청년은 울산에 정착을 하게 되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는 선순환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사실은 사람이 없는 공장, 우리가 흔히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AI 시대 AX 산업 대전환에서 제일 궁금해하고 불안감을 느끼는 게 사람이 없는 공장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I 시대는 생성형 AI 시대입니다. 근데 이 생성형 AI 시대는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제조 AI다. 지금 제조 AI 시대가 왔습니다. 앞으로 20년 뒤에, 30년 뒤에 그 소위 말하는 다크 팩토리, 무인 공장이 모든 제조에 다 적용될지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그 과정에 가는 과정까지는 무조건 제조 AI 시대가 오고 그 키가 피지컬 AI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로 보거나 또 세계 전체로 봤을 때 그러면 제조 AI가 실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거를 잘 알고 있는 청년들이 고용이 되는 자리가 어딜 것이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울산 외에는 답이 없거든요. 대량으로는 실제 다크 팩토리가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먼 미래의 이야기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람들은 소통과 대응을 통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세대로만 좀 줄여본다고 하면 우리가 제조 AI 또 피지컬 AI가 적용된 제조 현장은 좀 더 쾌적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직업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을 지향하는 청년들이 다 몰리진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청년들을 우리 끌어들일 수 있는 정주 공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통, 문화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연구 공간, 실증 공간, 또 청년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창업 공간. 더더욱 중요한 거는 청년들이 자기 성장 경로를 실증단지 안에서 또는 우리 울산 안에서 계획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구체화되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1차, 2차 토론회를 거치면서 제가 사실 머릿속에 가졌던 어떤 막연한 생각, 제조 AX 시대가 오면은 결국 사람이 일자리를 잃어버린다는 생각이 이제 좀 멀어졌어요. 우리가 이번 1, 2차 자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1차의 메가 샌드박스 이야기, 그리고 2차의 지금 울산의 제조업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 이런 부분이 결국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울산이 이걸 실행하고 실증하는데 굉장히 최적화된 도시라는 것도 우리 현장에서 좀 알게 됐거든요. 1, 2차 자담회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제 9월 달에 울산 포럼에서 실행 의제로서 가장 적합한 어떤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결론적으로는 울산의 앞으로의 AI, AX 대전환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